오늘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제발 국민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747은 실종되고 447 신종 위기를 만들어낸 무능하고 책임없는 그런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고 나라와 공기업과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대신 건강한 재정과 가계를 만드는 데 정권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업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일자리 예산 그리고 서민을 위한 예산은 깎고 4대강에 몰두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그 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이러한 민생 문제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집안 싸움 하느라고 그 터무니없는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걱정시키고 또 자신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그러한 무위의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 비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여당의 이유로 여당이 수정안을 내겠다는 이유 하나와 국회의장이 자신의 관심사항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 법이 지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그것이 파이널입니다. 정개특위에서 합의되고 나서 다른 당에 의해서 혹은 국회의장에 의해서 그 내용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왜 동수로 구성이 됩니까? 그것은 합의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립된 관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이 첫째 복병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고 둘째 복병은 국회의장 이 사람들이 그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쟁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전혀 왜 이 법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언론도 참 희한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회의장도 한나라당도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억지가 통할 리 만무하지요.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억지와 국회의장의 떼쓰기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이 법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정치개혁과 관련한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선거관계법은 정개특위 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깨는 순간 관행이 무너진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원내대표단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협상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장도
더 이상은 때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선거관계법은 당연히 정개특위 합의된 대로 처리돼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 확인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제 오늘 정책의총입니다만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정책 문제에 관해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원들 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통이고 강점입니다. 오늘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이 예정돼서 오늘 9시 요청이 다소 무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10시에 상임위원회 잡힌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비가 9시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에 대한 평가, 왠지 언론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저는 며칠 전부터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만 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언론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 그냥 일관성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론조사 한 번 해서 여론이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2년, 지난 10년의 정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 보수 정권 표방하고 그리고 2년 출범했습니다. 또 실용주의 노선을 정책 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출범을 했는데 과연 그 2년 동안에 이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가적으로 정말 발전했는지 또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나아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가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은 확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이런 진지한 고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지금의 우리 실정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에 따라서 50% 초반 또 40% 중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 때문에 청와대는 아마 희낙낙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쭉 비교해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이 지금 2년차 성적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이것은 사상누각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수 언론들이 떠받쳐주고 언론이 뒷받쳐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로 국민들에게 그런 좋은 점수 평가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누구도 아니라는데 쉽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보수 언론들이 땡전 뉴스 하듯이 지금 앞서서 찬양하고 고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빚어지고 있는데 사상두각입니다. 한 방이면 결국 날아갈 수밖에 없고 지지율 강도라는 게 너무 낮아서 결국 큰 사건 하나 터지면 전부 무너지고 증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 조사를 봤더니 외교는 잘했다. 외화내빈이란 말이 딱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번들을 할 뿐인 것이지 외교 잘해서 국가적으로 얻어지는 실제 내용 뭐 있겠습니까? 그냥 뉴스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자찬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경제 속에 또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위기 맨 먼저 탈출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체감 경제 전혀 사실이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